안녕하세요. 28년차 약사이자 조금 느리고 예민한 딸을 키우고 있는 엄마 김시연입니다. 이 동영상이 제가 약사로서 첫 유튜브 동영상이 될 텐데요. 오늘은 약사로서 어떤 지식을 전달하기보다는 제가 20년 동안 아이를 키우면서 겪어온 일들과 그 일 끝에 여러분들과 함께 공유하고 싶은 좋은 것이 있어서 이렇게 동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 저희 딸은 초등학교 2학년 때부터 고등학교 3학년 졸업할 때까지 줄곧 특수교육 대상자였어요. 일반 학교에 다니면서 도움반이라고 하는 곳에 소속이 돼서 원반과 도움반을 왔다 갔다 하면서 수업을 받는 아이였습니다. 네, 도움반에서 배우는 그런 것들에 대해서 너무 흥미없어하고 의욕이 없었고, 원반에 가면 또 자기 수준하고 너무 맞지 않고 어려우니까 또 힘들어했습니다. 남들보다 외부 자극에 굉장히 민감했어요. 시각에도 민감하고 청각에도 굉장히 민감하고, 그 다음에 항상 무슨 딴 생각을 하고 있는 애처럼 보였고, 지금 여기 이 순간에 집중하는 것이 좀 힘들었던 아이였습니다. 고등학교 1학년 때는 코로나가 터져가지고 학교를 이제 가지 않고 집에서 온라인 학습을 하게 됐는데, 그게 계기가 돼서 나중에 등교 거부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1학년을 휴학할 수밖에 없어가지고 집에 1년 동안 제가 데리고 있으면서 초등학생 놀아주듯이 1년을 보냈습니다. 산으로 둘러 놀러 가기도 하고, 하루에 3-4시간씩 산책을 같이 하기도 하고, 밤 12시까지 공원에 가서 자전거를 타고 막 그런 시간을 보낸 거예요. 지금 생각해보면 제가 어쩔 수 없이 이제 약국하면서 일하느라고 아이의 그 정서적인 부분을 채워주지 못한 것을 그 시간에 채워줬어야만 했던 것 같습니다. 다행히 그런 1년을 보내고 나서는 이제 학교에 다시 재입학을 하게 됐는데, 그렇게 3년을 보냈지만 졸업할 때는 대학에 도전하거나 어떤 취업을 하거나 그럴 수 없는 상태로 그냥 고등학교를 졸업하게 되었습니다. 엄마로서는 굉장히 힘든 일이었죠. 도움반 학생들도 졸업할 때 취업을 하거나 대학에 진학하거나 하는데, 저희 아이는 그 어떤 것도 시도해보기가 좀 어려운 상태였던 거예요. 근데 지금 돌이켜 생각해보니까 저희 아이가 노력을 안 한 것도 아니고 뜻이 없었던 것도 아닌데, 그런 것을 할 수 있는 어떤 뇌 상태가 준비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고1 겨울방학에 집에 이제 제가 데리고 있는데, 그때 이제 뉴로 피드백이라고 하는 걸 처음 소개를 받았어요. 겨울방학 때였는데 저희 집에 초등학교 학부형 때 이제 친구 엄마가 이제 방문을 하게 됐는데, 제가 이제 아이 상태에 대해서 막 고충을 털어놓고 하니까 자기가 아는 학원 그 선생님이 독서 훈련 학원을 하고 있는데 거기서 뭘 한다고 하면서 저희 딸한테 그게 도움이 될 것 같다고 학원을 소개시켜 줬어요. 그래서 그 학원을 갔더니 거기서 이제 뉴로 피드백이라고 하는 것을 만난 거예요. 그때 저는 뇌파에 대한 기본 지식도 전혀 없었는데, 그냥 막연히 뇌 훈련을 한다고 하니까 저희 아이한테 도움이 되는 것 같아서 그때부터 이제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제가 저희 아이에 대해서 알고 있던 그 뇌에 관련돼서 알고 있던 지식은 한 가지였는데, 그건 병원 진단에서 나온 건 아니고요. 그냥 제가 어떻게 알게 된 지식으로 저희 아이가 우뇌가 굉장히 우세하고 좌뇌가 그 우뇌를 따라가지 못하는, 그러니까 뇌가 굉장히 불균형한 상태라는 것만 알고 있었어요. 근데 그게 엄청나게 어떤 그 잘못된 거라기보다 그 아이가 타고난 특성인데, 그 특성에 안에서도 너무 이제 좌뇌가 우뇌에 비해 눌려 있다 보니까 이제 아이가 뇌 불균형으로 인해서 이렇게 될 수밖에 없었다. 그 정도 지식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어쨌든 저는 뇌파에 대해서 모르는 상태였는데, 그 뉴로 피드백 훈련이 이제 좋다고 생각해서 그 학원에 보내게 됐어요. 처음에 학원에 가니까 이제 선생님이 뇌파를 찍어주는데 뇌파가 굉장히 안 좋게 나왔던 것 같습니다. 제 기억으로는. 낮에 나오면 안 되는 뇌파가 있는데 밤에 잘 때 나와야 될 뇌파가 낮에도 나오고 있었고, 뇌파 중에 기초율동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그것도 굉장히 이제 낮아가지고 아이가 어떤 학습적인 자극이 있어도 그걸 받아들이기가 힘든 상태였다는 것이 지금 기억해보니까 생각이 납니다.
뇌가 받아들일 준비가 안 되어 있는데 제가 자꾸 뭔가를 집어넣으려고 했구나 하는 생각이 들면서, 그 무엇보다도 아이의 뇌가 안정이 되고 뇌파가 안정이 되는 게 중요하겠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하면서 그 학원에 이제 꾸준히 보내게 되었습니다. 일주일에 2번 내지 3번을 보냈는데, 제가 선생님한테 물어보니까 매일매일 하면 더 좋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학원에서 쓰는 그 뇌파 훈련 기기를 집에서도 이제 100만 원 주고 사가지고 틈틈이 이제 아이를 계속 훈련을 시켰습니다. 어쨌든 그 뇌파 훈련을 한 1년쯤 하고 나니까 그때 선생님이 막 되게 기쁜 마음으로 저한테 이제 전화가 온 거예요. 어머니 보니까 보경이 뇌파가 이제 조금 올라가기 시작했다, 좋아지기 시작했다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선생님이 정말 기뻐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그 학원은 그 특수교육 대상자나 이런 경계에 있는 아이들이 다니는 학원이 아니라 그냥 일반 아이들이 다니는 학원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선생님도 이 아이한테 이 훈련을 적용을 했을 때 정말 좋아질까 하는 거는 사실 확신이 없었던 상태에서 시작된 건데, 좀 느리게 좋아지긴 하지만 애가 좋아지고 있으니까 그걸 이제 본인이 확인하니까 너무 기뻤던 거죠. 그래서 저도 정말 너무 기뻐서 느리게 가긴 하지만 훈련을 하면 좋아지는구나 하는 걸 이제 확인하는 순간이었고, 그렇게 해서 고등학교 2학년, 3학년 거길 보내고 졸업하고도 이제 1년을 더 보내서 3년을 이제 더 보냈죠. 이제 그렇게 하던 중에 작년 가을에 저희 아이가 이제 대학 수시 입학 원서를 좀 넣어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그 의견이 있어서 작년에 과감히 도전을 해서 이제 올해 2026년에 대학에 다니게 되었어요. 서울대 있는 대학에 다니게 되었는데 보건복지과에 지금 다니고 있고, 잘 적응을 할까 싶었는데 생각보다 정말 열심히 다니고 잘 적응하고 사이버 강의도 잘 듣고 학교도 왔다 갔다 하고 그러고 지내고 있습니다. 한때는 그 대학 입학 시험 면접을 보는 것도 불가능하다고 했던 아이인데, 이렇게 대학에 잘 다니게 돼서 너무 이제 기쁜 일인 거죠. 이제 이렇게 저희 아이가 대학생이 되었는데, 전 단순히 대학생이 됐다는 자체보다도 이 아이가 자기 속도대로 쫓아가고 있구나, 불가능한 것이 아니구나, 이런 걸 확인하게 돼서 너무 기뻤고요. 돌이켜 보니까 그렇게 꾸준하게 했던 뇌파 훈련과 독서 훈련이 그 아이가 이렇게 도약할 수 있는 밑바탕이 되었다는 자각이 올라오더라고요. 입학을 이제 기뻐하면서 한숨 돌리고 있던 차에, 제가 평소에 이제 잘 알고 이제 선생님으로 이제 생각하고 있던 약사님께서 뉴로 피드백 기기가 좋은 게 있다고 하면서 저보고 체험을 하러 오라고 하시는 거예요. 근데 저는 이미 3년 동안 기계를 체험했기 때문에 별다른 흥미를 느끼지 못하고, 저 그거 다 알아요 막 그랬더니, 자네가 알던 그런 것이 아니야, 이건 정말 너무 좋은 거야. 본인도 500만 원 정도 되는 비싼 기기를 쓰고 있었는데 이건 정말 그에 비하면 너무 좋고 너무 도움이 되니까 와서 체험을 해보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저희 가족 다 함께 그 약사님 사무실에 가가지고 기기 체험을 했는데요. 무엇보다도 좋은 거는 뇌파 측정을 확실하게 하고 저의 뇌 상태에 대해서 정확하게 분석이 나오고, 더 중요한 거는 이게 제가 저희 딸내미한테 예전에 썼던 뇌파 훈련 기기고, 이게 요즘에 쓰고 있는 새로운 기기인데요. 이 새로운 기기는 기기의 좋은 점은 쌍방향 교신으로 뇌파를 훈련시킨다는 거였어요. 예전의 기기는 서버에서 뇌에 일방적으로 어떤 신호를 보내서 뇌를 자극시키는 거였다면, 얘는 뇌의 신호를 보내기도 하지만 그걸 받은 뇌가 어떻게 반응하는지 신호를 다시 되받아서 거기에 맞게 다시 반응을 하는, 그러니까 쌍방향 교신이 가능한 시스템이었어요. 그래서 보니까 예전 기기에 비해서 정말 월등히 좋은 거예요. 가격은 뭐 크게 차이가 나지 않는데 기능이 너무 월등히 좋고, 저희 아이도 새로이 조금 해이해져 가고 있었던 뇌파 훈련이었는데 좀 더 새로이 뇌파 훈련을 해서 더 좋게 이제 뇌를 만들자, 그리고 엄마와 아빠도 함께 쓰자, 그런 마음으로 이제 기기를 구입해서 훈련을 다시 하게 되었어요. 기기를 산지 지금 한 2달 정도 됐는데요. 지난 몇 년 동안에 지금 기기보다 좀 못한 기기긴 하지만 2, 3년 정도 뇌파 훈련을 해왔던 아이이기 때문에 그
그 기초 위에 새로운 자극이 더 들어가니까 조금 좋아지는 속도가 약간 빨라진 것 같은 느낌이 요즘 들고 있습니다. 섣불리 이렇게 자랑을 할 건 아니지만 제가 요즘에 저희 아이에게 발견한 새로운 변화는 얼마 전부터 그 4대 일간지 중에 한 신문을 이제 구독을 해서 종이신문을 보게 됐는데, 그 종이신문을 정말 꼬박꼬박 학교 가기 전에 대충 훑어보는 거긴 하지만 꼬박꼬박 훑어보고 있고, 그전에는 이제 사파가 많이 들어간 동화책을 주로 읽었다면 요즘에는 이제 자기가 독서 능력이 향상돼서 그런지 이제 책꽂이에 꽂혀있는 엄마 아빠가 읽었던 책들, 그런 책들을 꺼내서 책상 위에서 읽기 시작하더라고요. 저는 그게 굉장히 유의미한 변화로 지금 읽혀지고 있어서 굉장히 지금 기쁩니다, 사실은. 이 과정을 보면서 저는 뇌의 가소성을 정말 확실하게 믿게 됐고, 뇌 스스로 나의 뇌 안에 회복 탄력성이 있다는 그거를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훈련만 하면 누구나 다 지금에서부터 훨씬 더 좋아질 수 있다, 이런 확신을 갖게 됐고요. 물론 저는 이 훈련이 모든 아이에게, 저희 아이에게와 같은 똑같은 훈련 효과가 나타날 거라고는 이제 말씀드리지 않습니다. 왜냐면 이렇게 꾸준히 훈련하게 되기까지 굉장히 많은 노력이 필요하거든요. 근데 열심히 노력만 한다면 누구나 다 지금이 다가 아닌, 지금이 마지막이 아닌 그 위의 단계로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여력이, 잠재력이 누구나한테 있다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제가 분명히 느낀 거는 뇌파를 측정해서 확인함으로써 막연히 내가 우리 아이가 왜 이런지를 그냥 막연히 추측하거나 그러는 것보다는 뇌파를 통해서 알 수 있는 정보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측정해 보는 것만으로도 상당히 도움이 되고 아이를 이해하는 데 굉장히 도움이 되는 도구라고 느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느린 학습자인 아이를 키우다 보면 가장 먼저 지치는 것은 엄마예요. 저희 아이는 느린 것뿐만 아니라 너무 예민하고 감수성도 너무 민감해서 정말 엄마인 제가 그 돌을 닦는 기분으로, 수련을 하는 기분으로 그렇게 아이를 키워왔는데요. 그러다 보면 엄마도 사람인지라 뇌도 지치고 몸도 마음도 다 지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엄마는 이제 중심을 잡고 아이를 리드를 하고 아이를 이끌어야 될 그 소임이 있잖아요. 근데 그렇게 지치고 뇌가 힘들어질 때 이런 뉴로피드백으로 훈련을 하는 것이 굉장히 도움이 된다는 것을 제가 지금 굉장히 체험을 하고 있습니다. 엄마의 뇌가 편안해야 엄마가 정서적으로 안정이 되고, 그 정서적으로 안정된 그 힘에서 아이들한테 사랑도 주고 아이를 올바른 방향으로 끌어줄 수가 있는 거거든요. 제가 이 영상을 찍은 이유는 무언가를 억지로 권하려는 이유가 아닙니다. 저는 누구보다도 이 길을 걸어가는 것이 얼마나 힘들고 어렵고 외롭고 지치는지 너무나 절절히 겪었고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엄마와 아이에게 정말 도움을 주는 이런 것을 제가 만나고 체험했을 때 이걸 정말 많은 분들이 함께 했으면 하는 마음이 가장 큽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나도 이 기기를 한번 체험해보고 싶다, 우리 아이의 뇌파를 한번 찍어보고 싶다, 엄마인 나도 이걸 가지고 좀 힘을 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이 있으면 언제든지 저에게 연락을 주셔서 제가 무료로 이 체험을 할 수 있게 해드리고 뇌파도 찍어드리겠습니다. 궁금하신 분들은 부담 가지시지 마시고 댓글이나 다른 방법을 통해서 저에게 연락을 주시기 바라고요. 저는 이 땅의 모든 엄마들이 덜 지치고 큰 희망을 가지고 아이를 좀 더 잘 이해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랄 뿐입니다. 동영상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